오프닝. 자,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에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건지 이해하고 싶어서 클릭하신 분. 두 번째 부류.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어서 왜 나는 이렇게 화를 못 참는 건지 알고 싶어서 클릭하신 분.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질문에 모두 답이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화가 폭발하는 사람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을 못 참아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격이 원래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화가 폭발하는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기 이전에 아주 특정한 생각이 먼저 발동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모르면 분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화를 참으세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조언은 저도 지겹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뿌리, 즉 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을 파헤칠 거예요. 심리학, 신경과학, 인지치료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챕터 1. 분노의 진짜 발화점. 감정보다 0.3초 먼저 오는 것. 먼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욕이 나옵니다. 경적을 쾅쾅 눌러댑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야, 이 XX야 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 저 사람 급한가 보네. 뭐 어때 하고 그냥 넘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감정 조절 능력? 타고난 기질? 인내심?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화를 폭발한 사람의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야. 도로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용납 못해. 반면 화를 안 낸 사람의 머릿속에선 저 사람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뭐 별거 아니잖아. 내가 다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감정은 항상 생각 다음에 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아론 베게런 백은 이걸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가 만든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사건 생각 해석 감정 행동. 우리는 보통 사건이 감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건과 감정 사이의 생각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 대부분은 그 생각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동적 생각은 0.3초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갑자기 화가 났다고. 하지만 실제론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빨라서 못 알아챌 뿐입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스치는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트라고 부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자동적 사고의 내용과 패턴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 즉, 이 생각들이 나라는 착각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나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고 해서 구름이 하늘 자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패턴을 알면 모든 게 보입니다. 반전 일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가장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분노하는 사람의 내면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잘못했다. 잘못한 사람은 혼나야 한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논리적이죠? 이 논리 안에선 화를 내는 게 완전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논리 자체가 아닙니다. 논리의 전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게 의도적인 무시였는지, 실수였는지, 혹은 전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 전제 자체는 사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개인적 신념입니다. 즉,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논리를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화를 참아라는 조언이 왜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논리는 같은 결론을 반복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2. 분노 폭발자의 3가지 핵심 사고 패턴.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화를 폭발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 사고 패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알면 당신 주변의 분노형 인간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의 머릿속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당이 사고 슈드 스테이트먼트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분노 폭발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당이 사고란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유연성 없는 규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른한테 먼저 인사해야 한다.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된다. 상사라도 부하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챙겨야 한다. 이런 규칙들, 나쁜 규칙처럼 들리지 않죠? 오히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칙들이 사실이나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학습한 개인적 신념입니다. 그런데 당위 사고가 강한 사람은 이 신념을 당연한 법칙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그게 단순한 실수나 차이가 아니라 위반이자 잘못으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면의 독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직장 동료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보고서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잖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프로의식이 없는 거야.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했다. 부부라면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 저 사람은 이걸 모르나? 나만 다 해야 해? 말이 돼? 자녀가 인사를 안 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인사는 기본이잖아.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이건 완전히 예의 없는 거야. 보이시나요? 해야 한다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상황은 즉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분노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당위 사고가 강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규칙이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자기 비난과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당위 사고는 어릴 때 엄격한 환경에서 많이 학습됩니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그래야지. 그것도 몰라. 를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세상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그걸 어기면 나쁜 거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규칙들을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의도 귀인 오류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무시한 거야. 두 번째 패턴입니다. 분노 폭발자들은 타인의 행동에서 악의적 의도를 읽어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상황을 볼게요. 사무실에서 팀장이 복도를 지나가며 여러분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 A 팀장이 뭔가 생각에 빠져 있었겠지. 또는 못 봤나 보다. 해석 B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제 회의에서 내가 반박했더니 저러는 거 아냐? 분노 폭발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B를 선택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대적 귀인 편향아스털 애트리뷰션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이 편향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저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증거가 그 결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다음날 친절하게 말을 걸어도 연기하는 거야. 가 됩니다. 팀장이 또 인사를 못하면 봐. 역시 나를 싫어해. 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생기면 그동안 쌓아온 증거들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 사소한 일에 왜 저렇게 폭발하는 거야? 하지만 그 당사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해? 이게 얼마나 쌓였는데? 두 인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망가집니다. 의도 귀인 오류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일부러 그런 거야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해? 모를 리가 없잖아. 고의야. 파국화 사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세 번째이자 가장 폭발적인 패턴입니다. 파국화 사고란 어떤 사건의 심각성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리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 사고가 발동되면 사소한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로 격상됩니다. 상황을 봅시다.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이번엔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겠지. 파국화 사고 내 능력을 완전히 무시당한 거야. 이 회사에서 내 자리는 없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연인이 메시지 답장을 2시간 늦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바빴나 보다. 파국화 사고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이 관계가 잘못된 거야. 진심이 없는 거잖아. 파국화 사고의 핵심 언어가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용납 못해.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엉망이야. 최악이야. 이런 표현들이 분노 폭발 직전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파국화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국화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이 사고가 발동되는 순간 사건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응징해야 할 위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징 모드로 들어가면 분노는 더 이상 신호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챕터 3. 왜 이 사고가 자동으로 발동되나? 핵심 신념의 비밀.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당위 사고, 의도 귀인 오류, 파국화 사고. 이 세 가지 패턴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 신념 코 빌리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신념이란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나는 강해야 한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핵심 신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가정 환경, 학교 경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어릴 때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억압받은 경험을 많이 한 아이는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핵심 신념이 매우 강하게 형성됩니다. 어릴 때 불공평한 일을 많이 겪은 아이는 세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해집니다. 배신을 경험한 아이는 사람은 믿으면 결국 상처를 준다는 신념이 강해집니다. 이 핵심 신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핵심 신념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앞서 말한 자동적 사고들이 즉각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핵심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팀회의에서 말하는 도중 팀장이 끊었습니다. 그 순간 핵심 신념 발동.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당위 사고 팀장이라도 부하 직원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의도 귀인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파국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분노 폭발. 이 모든 과정이 0.3초 안에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냥 갑자기 폭발했다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정교한 인지 과정이 작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의 핵심 신념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연구들에 따르면 분노 폭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 2가지 핵심 신념 중 하나 이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특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이게 위협받으면 즉각 분노로 반응합니다. 둘째, 세상과 사람들은
내 기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 이게 어긋나면 즉각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이 신념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신념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조금만 위협받아도 즉각 발동되며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적용될 때입니다. 반전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화를 자주 크게 폭발시키는 사람, 그 사람의 이면에는 매우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뭔가 전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2차 감정 세컨데리 이모션과 1차 감정 프라이메리 이모션으로 구분합니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분노 아래에 숨어 있는 1차 감정은 대부분 이겁니다. 수치심, 두려움, 상처, 외로움, 무력감. 팀장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 분노한 사람의 실제 1차 감정은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폭발하는 사람의 1차 감정은 나는 혼자다, 외롭다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에 아이에게 폭발하는 부모의 1차 감정은 내가 나쁜 부모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이 취약한 1차 감정들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학습된 사람, 상처를 드러내면 더 큰 공격을 받는다고 경험한 사람, 두려움을 인정하면 무시당한다고 배운 사람은 취약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각 분노로 전환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학습된 자동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을 나쁜 사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시각은 그 사람의 아주 일부만 본 겁니다. 그 분노 뒤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분노 폭발로 인한 피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챕터 5에서 다룰게요. 챕터 4.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실전 변화의 방법. 자,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파트입니다. 이론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드릴게요. 분노 조절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학습된 사고 패턴이 몇 주 만에 바뀌길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처럼 우리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 패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알아채기입니다. 단계 1 자동적 사고 알아채기 메타인지 훈련. 앞서 말했듯이 자동적 사고는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의 첫 단계는 단순히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걸 메타인지 METACOGNITION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의 핵심입니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그냥 저런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폭발한 다음에 알아채도 괜찮습니다. 아까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지? 를 나중에라도 천천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더 빠르게 알아채게 됩니다. 폭발 직전에, 그 다음엔 폭발하려는 순간에, 그 다음엔 감정이 올라오는 초기에 알아채게 됩니다. 단계 2 자동적 사고에 반박 질문 던지기. 자동적 사고를 알아챘다면 그 생각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 다른 가능성은 없나?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10년 후에 이게 여전히 중요할까? 예를 들어 볼게요. 팀장이 복도에서 인사를 안 했습니다. 자동적 사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반박 질문 이게 정말 의도적인 무시인가? 다른 가능성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시력이 안 좋을 수도,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중요한 건 이 반박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최악의 가정을 디폴트로 설정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단계 3분노 일지 쓰기.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4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나, 상황 무슨 일이 있었나? 둘, 자동적 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나? 셋, 감정과 강도 어떤 감정이었나? 10점으로 강도는? 넷, 반박 다른 가능성은? 더 균형 잡힌 해석은? 이 일지를 일주일만 써봐도 자신의 분노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동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자동적 사고가 반복되는지.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분노의 자동성이 약화됩니다. 인식이 되면 자동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계 4 잠깐 멈춤의 신경과학적 근거.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 많은 전문가들이 잠깐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부하게 들리죠? 하지만 신경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에 즉각 반응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편도체가 촉발되고 나서 이성적 사고가 어느 정도 개입하기까지 약 6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발하려는 순간 6초만 멈추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3번 천천히 숨쉬기, 자리 잠깐 이동하기. 이 6초가 편도체의 폭발을 전전두엽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반전 3분노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3번째 반전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없애려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 조절의 목표를 화를 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목표입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고 있다. 어떤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 신호 자체는 필요합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분노 억압은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혈압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우울증,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더 큰 분노 폭발. 눌린 분노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축적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 그렇다면 분노 조절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분노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무기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신호로 읽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무언가가 위협받고 있구나. 그게 뭘까? 하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수용 후 재평가 acceptance and reappraisal라고 합니다. 분노 감정 자체를 밀어내지 않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의 원인을 다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분노는 더 이상 내 행동을 납치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생각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용납 못해. 이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볼 수 있을 때 분노는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챕터 5. 주변의 분노 폭발자를 대하는 법.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분노 폭발자의 내면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 이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분노 폭발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릅니다. 이유를 아는 것과 그걸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노 폭발자가 폭발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논리로 이기려 하는 것. 폭발 상태에서는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어를 증명하려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폭발에 맞폭발하는 것. 감정 대 감정의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 우선 물리적 공간을 만드세요. 잠깐, 나 지금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10분 후에 이야기하자.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화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해야 할 것 두 번째. 폭발이 가라앉은 후에 감정을 먼저 언급하세요. 아까 많이 화가 났던 것 같던데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읽어주면 상대방은 방어 자세를 내려놓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야 할 것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나 전달법 I- 메서지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면 나는 두렵고 대화하기 싫어진다고.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화를 내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때 BS, 기다려야 할 때.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끊어야 할 때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때, 이건 어떤 이유로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 폭발 후 반성이나 변화 의지가 전혀 없을 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알잖아. 내가 나를 화나게 한 거야만 반복될 때, 자신의 정신 건강과 일상 기능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때의 신호입니다. 폭발 후에 진심 어린 미안함을 표현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있으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작은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잃어가고 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면 그건 둘 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화가 폭발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분노보다 0.3초 먼저 발동되는 특정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당위 사고, 의도 귀인 오류, 파국화 사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어릴 때 형성된 핵심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더 중요한 건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의 분노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그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의 목표는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분노를 신호로 읽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 생각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분노로부터, 그리고 그 분노를 만들어낸 생각들로부터. 분노를 폭발시키는 당신이든 분노 폭발자 곁에 있는 당신이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미 한 발자국 앞으로 간 겁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나온 이 사고 패턴들이 어떻게 우울증과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